네, 다음은 6위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0분 안에 고통 속에 빠졌다. 자,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가 개최됐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많은 것을 지금 점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정훈 의원님? 네, 지금 아마 국정원은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요. 저쪽하고 어떤 공식, 비공식 루트로 많은 정보를 구할 텐데 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뛰어다니는 기자들이 매우 많은데 거기서 뛰는 것보다도 아마 서울에서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김정남 사망 원인을 약물 중독, 즉 VS 가스 성분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보건장관이 직접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VX의 치사량이 10mg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격당한 뒤부터 한 30분 정도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왔는데 네. 이 보건장관은 15분에서 20분 사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절반 사이에 사망했을 것이고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해줬습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이 VX라는 독극물을 활용해서 김정남을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빨리 즉사시켰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VS 가스 성분을 북한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제조한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근데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왜 우리 비행기 타게 되면 100mg 이상 물 못 가지고 타죠. 그렇죠. 막 마시거나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00mg이 갖고 있으면 그거는 IED, 급조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원료라고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VX 가스를 만드는 최초의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가져오지 않았겠나. 예를 들면 몇 미리그램 단위니까 네. 여성분들 화장품 많이 쓰시죠. 그렇죠. 샘플병에 들어가야 미리그램 단위인데 네.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숙소에서 합치고 해갖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로 딱 나눠 놓는 거죠. 네. 둘이 합쳐지면 독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최근에 해외 갔다 오시는 분들 전 세계에서 한국행 비행기 타시면 줄 깁니다. 그렇죠. 다 뒤집니다, 지금. 그렇죠. 여자 수사가 되게 강화됐겠죠. 네, 여자들 화장품 다 뒤지고 물 뒤지고 하는데 아마 저게 공항에서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 대비해서 물, 액체 다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애초 원료는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도 그 현지화 공작이라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만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조립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해석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들이 묵었던 임대 아파트에서 장갑, 주사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VS 가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게 빈국의 핵무기라고 합니다. 화학무기는. 그래서 가난한 핵무기는 부자들이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거는 무기인데 이건 가난한 나라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나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은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는데 저걸 만들어서 빵빵 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훨씬 더 전에 1차 대전 때도 이미 사용이 됐고 하니까 네. 조금 지식이 있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이미 기업체에서 살충제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정우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여성들, 흐엉과 그 아이샤가 손으로 문지를 넣었으면 분명히 첫 번째 사람 말고 두 번째 사람은 VX 가스 성분이 생겼을 거다. 생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해독제를 맞았을 거라 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해독제를 미리 맞고 갈 수도 있고, 네.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찔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난번에 원정아 씨도 오셔갖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해독제 풀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저 해독제는 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독되는지 몰라서 문제죠. 그래서 저건 해독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 스스로 마지막 최종 조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화학 제조 무기를 만드는 것, 저렇게 손쉽게 만드는 거 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어마무시한 화학 무기들이 제조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남한하고 재래식 병기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핵 미사일인데 화학 무기도 그 못지않게 심각한 그런 무기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 네. 번째로 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양이 지금 여기 5,000톤 정도가 부축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비축된 것만 5,000톤이고 만약에 뭐 남한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유사시에는 저거를 1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아하.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저렇게 예.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저런 화학 무기를 보유는 하고 있나요? 우리도 옛날에 보유했습니다. 아하, 요즘은요. 요즘은 우리는 저 CWC 가입한 다음에 파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화학무기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고요. 일본, 중국 모든 나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위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레짐, 그 협약체를 만들어서 파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보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 네. 하고 우리는 지킨데 쟤네는 안 지키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라서 지금 뭐 육자회담 한미일 대표가 모여서 이걸 논의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9부째 또 나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될 겁니다. 만약에 저 VX 가스 같은 화학 무기를 우리 남한에 사용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걸 뭐 사람이 들고 와서 이렇게 물에 타서 뿌릴 수도 있고요. 네. 그거 간첩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양이 좀 많다면 수돗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제일 빠르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저수종가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테러 같은 거 방지할 때 수돗물 시설 관리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빨리 날아와서 하는 미사일인데 네. 미사일이 핵 미사일 같으면 한 몇백 메타에서 터져갖고 열과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서 빵 터지면은 거긴 바람이 세죠. 다 날아가요. 네. 그래서 밑에는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이제 거기서 터져야 되는데 의외로 생각 밖으로 그렇게 피해가 안 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스커드 미사일, 사실 스커드 미사일 하면은 재래식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재래식이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VX를 탑재할 경우에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람들이 딱 줄 맞춰서 축구 경기 관중석에 떨어졌다. 네. 그러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만약에 그 축구장이 지붕이 없고 바람이 부는 데였다. 그러면 의외로 많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옴진리교에서 네. 살인가스 썼었죠. 네네. 희생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지하철에서 했죠. 몇 명인 줄 아세요? 사망한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재밌는 얘기인데 그 테러범이 옴질리고 그 사람이 기차에서 타고 가면서 깡통을 딱 열어서 살인가스가 나오게 하고 자기는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앉아서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 좌석에. 네네.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잤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해석입니다. 자니까 사람이 호흡량이 적죠. 네. 호흡량이 적어서 어질어질해서 기어 나왔고요. 막 우리처럼 막 뛰다 흥분하는 사람은 호흡량이 많아서 한 번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가스도 네. 이렇게 막상 올라오면은 이 대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입체입니까? 그렇죠. 희석이 되면은 구토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갑자기 마시면 죽는 건데 김정남 같은 경우는 코에 발라줬어요. 한 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간첩 활동을 했던 김동식 씨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들이 그런 그 고도의 훈련도 받지 않은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번 아마 예행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행동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반드시 2차 공격을 해가지고 이 김정남을 그 자리에서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까이에 있었고 나중에 이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얼굴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지금 저렇게 VX 가스 성분이 손쉽게 제조되고 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이나 수돗물에 타거나 여러 가지 테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불안한데요. 만약에 하나 이게 공중에 살포됐을 경우에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 지하철에 구비된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최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빼서 끼면은 네. 이런 독가스들을 막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이거
방독면 준비하고 그랬었잖아요. 쓰레기 비닐 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대피하라고 그러는 쓰레기 훈련도 많이 비닐이라니까 했죠. 무슨 비닐이든 다 좋습니다. 일단 네네.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는 이 정화통이 있는 방독면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아하. 피부 노출이 되면은 이게 접촉이 되면 김정남처럼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옷으로라도 뒤집어 쓰고요. 아하. 호흡기 들어가는 건 손수건에 물 묻혀서 좀 막으면은 좀 낫죠. 그리고 조금 덜 네. 그리고 빨리 개활지로 나오셔갖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엎드리다. 이거는 우리 그 민방위 훈련할 때 많이 받은 교육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귀찮아서 안 하셨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제대로 대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군도 이런 그 생화학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네. 봐야죠. 무슨 아. 작전 계획도 있고 훈련도 실시할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볼 땐 속수무책입니다. 아하. 지금 우리가 뭐 민방위 훈련하고 하지만 북한의 화학무기 살포에 대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네. 없는데 아침에 보십시오. 아침에 그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무기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방독면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네. 그 수도 굉장히 작을 거고요. 아마 다들 패닉이 돼서 서로 막 밀치고 하면서 쓰러지고 서로 눌리고 해서 압사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군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은 아마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이제 저희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물론 저게 지하철 같은 갇힌 공간에서 작용되면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옴진리교가 살인가스를 뚜껑을 딱 닫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네. 죽은 사람이 둘이고 나머지는 다 중독자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은 나오는 순간에 요게 통에 있을 때는 굉장히 농도가 진하지만 입체 공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희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쿠알룸푸르 공항에서도 저걸 썼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없어져 다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거 테러는 항상 공포를 줘갖고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그리고 그다음에 NBC라고 우리 왜 그 전에 많이 들었 뉴클리어, 그렇죠. 바이오, 케미칼, 생화학전, 방사능전 대비해서 하자. 우리 민방위 훈련이 그거였잖아요. 네. 그 개념을 도로 살려야 되죠. 따라서 화학무기를 쓰게 되면은 저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사드나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걸 배치해갖고 옴 공중에서 맞춰버리면 네. 히트킬 개념으로 태워버리니까 그렇군요.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준비하는 게 방법.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정말 좀 정성스럽게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는 평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삼조청에 흘러 들어가면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없지만 형제를 이렇게 암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김정남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전파가 서서히 되고 있다. 암살 조직은 2개의 암살조와 지원조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소속은 고위성 4명, 외무성 2명, 기타 고려항공, 내각 직속 신광무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은 위원께서 그 CWC에 우리나라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화학 무기에 대한 보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북한은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안 한 상태잖아요. 안 했죠. 그러면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조약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국내 민법, 형법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처벌 조항이 붙지 않습니까? 네.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건 의무, 해라라는 것만 하지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법기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 사법 기능을 해주는 게 경찰국가인데 그게 미국이라고 지금 통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몇 나라가 모여가지고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때리는 형태의 전쟁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걸 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네. 항상 국제정치는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IC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IRBM까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될 경우에는 비단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화학전에 위협을 느낄 수 그렇게 있는 그런 거 되겠죠.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화학 무기가 좋다면은 네, 미국이나 러시아가 ICBM 만들면서 탄두를 핵탄두가 아니라 화학탄두를 올리겠죠. 그렇겠군요. 안 올리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뭐예요?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는 거죠. 아하. 핵이 훨씬 더 효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가 확 처박히면은 이게 확산이 빨리 돼버리거나 그 생각 원하는 만큼 효과가 크게 안 나요. 공포의 무기거든요. 물론 뭐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게 주력 무기가 안 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거 잡는 방법은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쏘고 난 다음에 대응부터 하려니까 힘든데 우리 킬체인 같은 거를 해서 그렇죠. 먼저 때린다든지 이런 거가 검토를 해야죠. 그렇군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 같은데, 예, 신석구 부장 얘기 또 해주시죠. 네, 어쨌든 미국은 저 화학 무기가 미사일에 달려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뭐 미군 기지나 이런 데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저거를 탄두로 만들어서 미사일,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지 실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무인기가 나오는데 무인기에 실어서도 살살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사람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저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쯤은 김정남 암살에 대한 어떤 결의안 같은 걸 내주고 네. 우리 국방당국이나 정보당국이 어떤 우리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요구서들을 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딱 얘기하시는데 민주당도 네네. 여야가 똑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의원님 그리고 신석호 부장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으로 심정숙 차장 그리고 강경석 기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